이 영상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고난도 금융상품인 파생결합증권을 청약한 후 숙려기간 동안 상품 구조와 과거 손실 사례 등 체계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자 이해,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참고자료입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으로는 원금 손실 위험이 높으면서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거나 투자 초심자이거나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선택 과정에서 자기 판단에 대한 과신, 과거 일부 고수익 사례에 대한 대표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해 투자할 우려와 현재 상태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변화에 의한 효과를 저평가하여 투자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손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LS 고난도 금융상품 중 지수형 리자드 ELS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형 ELS. ELS는 주가지수나 주식 등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의 수익률과 ELS의 수익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모든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ELS로 지수형 ELS라고도 합니다. 키움증권에서 지수형 ELS이면서 고난도 금융상품인 경우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에 따라 총 6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되며 투자 성향이 공격투자형 또는 적극투자형인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원화가 아닌 외화로 청약하는 경우를 비롯해 위험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높은 1등급이 되므로 공격투자형 투자자에게만 적합합니다. 두 번째, 조기상환 조건의 리자드형. ELS는 만기가 정해진 상품이지만 대부분 조기상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3년에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는 ELS, 만기 2년에 4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는 ELS 등입니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들의 주가를 관찰하여 모두 조기상환 배리어 이상이면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수익을 지급하고 ELS는 조기상환됩니다. 만일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다음 조기상환 평가일로 넘어갑니다. 모든 조기상환 평가일에 조기상환되지 못했다면 만기상환 평가일에 최종 가격을 확인하여 ELS가 수익으로 상환되는지 원금이 손실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리자드형 ELS란 일반적인 조기상환 조건에 추가로 조기상환될 수 있는 리자드 조건을 더한 ELS를 말합니다. 리자드 조건을 충족하여 리자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발행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리자드 배리어보다 높아야 합니다. 세 번째, 워스트 펄포머 주의. ELS의 수익 지급이나 손실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기초자산 중 가장 성과가 나쁜 자산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기초자산의 주가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시.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진 가상의 ELS를 예시로 지수형 리자드 EL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ELS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와 S&P 500 지수입니다. 기초자산이 모두 주가 지수이므로 지수형 ELS입니다. 만기 2년이며 4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조기상환됩니다. 3차 조기상환 시 리자드 조건이 추가되었고 리자드 수익률은 1배입니다. 조기상환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조기상환은 발행 4개월 후에 있으며 1차 조기상환 배리어는 80%입니다. 즉, 제1차 조기상환 평가일의 코스피 200 지수와 S&P 500 지수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80% 이상이면 조기상환되며 수익과 원금이 지급됩니다. 세전 연 12%의 상품이므로 4개월 만에 상환되면 세전 4%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하나라도 최초 기준 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했다면 조기상환에 실패하고 상환은 다음 평가일로 연장됩니다. 2차 조기상환 배리어도 80%이기 때문에 2차 조기상환 평가일의 코스피 200 지수와 S&P 500 지수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80% 이상이면 조기상환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3차 조기상환 평가일로 넘어갑니다. 3차 조기상환에는 리자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3-1은 3차 조기상환 평가일의 코스피 200 지수와 S&P 500 지수의 주가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75% 이상이면 3차 조기상환 배리어 75% 조건을 충족하여 조기상환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리자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3-2는 리자드 조건입니다. 발행 시점부터 지금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리자드 배리어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리자드 조건을 만족하여 리자드 수익률로 상환됩니다.
이 ELS의 리자드 배리어는 50%이고 리자드 수익률은 1배이기 때문에 두 기초자산이 발행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최초 기준 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날이 없다면 리자드 조건을 충족하여 ELS 수익률과 같은 세전 연 12%의 수익을 얻고 조기 상환됩니다. 이 예시 상품은 리자드 수익률이 1배 즉 100%이지만 리자드 수익률이 2배, 200%인 ELS도 있습니다. 리자드 수익률이 2배인 ELS는 일반적인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여 조기 상환될 때보다 리자드 조건에 부합하여 조기 상환될 때 2배의 수익을 얻습니다. 이 상품이 리자드 수익률 2배 상품이라면 기본적인 조건 충족 시 조기 상환이나 만기 상환될 때는 세전 연 12%의 수익을 얻지만 리자드 조건에 맞춰 조기 상환될 경우에는 2배인 세전 연 24%의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조기 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품은 상환되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의 종가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환은 다음 평가일로 연장됩니다. 만기 상환 조건입니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기준 가격 결정일, 즉 만기 평가일에 ELS가 수익을 얻는지 원금 손실인지 결정됩니다. 이 가상의 ELS는 낙인 배리어 45%, 만기 상환 배리어가 65%입니다. 1번 조건을 보시면 최종 기준 가격이 모두 만기 상환 배리어보다 높을 경우 이익 상환됩니다. 낙인 배리어 터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평가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상환 배리어보다 높으면 이익 상환입니다. 2번 조건을 보시면 낙인 배리어 터치가 발생한 적 없는 경우 이익 상환됩니다. 마지막 3번 조건이 원금 손실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1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기초자산 중 하나 이상의 최종 기준 가격이 만기 상환 배리어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 기준 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는 뜻은 낙인 배리어 터치도 발생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크게 하락한 기초자산의 손실률이 이 ELS의 손실률이 됩니다. 한 기초자산 가격이 몇 배로 올랐더라도 다른 기초자산 가격이 마이너스 80%가 되었다면 이 ELS는 마이너스 80%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여 만기 지급일의 원금의 20%만 돌려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ELS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ELS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상품 구조상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낙인 배리어가 없는 ELS는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종 기준 가격이 만기 상환 배리어보다 낮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낙인 배리어가 있는 ELS는 그동안 낙인 배리어 터치가 발생한 적 있고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종 기준 가격이 만기 상환 배리어보다 낮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ELS는 여러 기초자산 중 가장 성과가 나쁜 자산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의 손실률이 이 ELS의 손실률이 됩니다. ELS는 조건을 만족하면 약속된 수익을 얻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사의 부도 또는 파산 시 ELS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ELS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만기 전에 발행사의 부도 또는 파산이 발생하면 ELS의 원금이 손실되므로 꼭 발행사의 신용 등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 상환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S는 중도 상환 신청 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고 이후 ELS 평가 가격의 해지 비용 등을 차감하여 중도 상환 금액이 정해집니다. 지금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보다 높은 상태라 해도 중도 상환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이나 종목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ELS 손실 사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키움증권에서 발행하고 판매한 ELS 2,919건 중 현재까지 손실 상환된 것은 158건입니다.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상품도 있으나 2025년 상반기까지 손실 상환된 상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형 ELS 1170건 발행, 현재까지 상환된 1123건 중 23건 손실 상환. 2015년부터 키움증권에서 판매된 지수형 ELS 중 가장 손실률이 높았던 상품은 2021년 1월 발행된 키움증권 제1526회 ELS로 마이너스 51.58%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기초 자산인 HSCEI 지수, 즉 홍콩 H 지수의 주가 하락으로 ELS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발행된 만기 3년 홍콩 H 지수 ELS가 2024년에 대거 손실 상환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5년 발행된 만기 3년 홍콩 H 지수 ELS가 2018년에 손실 상환된 적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키움증권에서 판매된 혼합형 ELS 중 가장 손실률이 높았던 상품은 2021년 11월 발행된 키움증권 제1749회 ELS로 마이너스 72.72%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자산 중 LG생활건강 보통주가 3년간 마이너스 72.72% 하락하여 그만큼 ELS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기초자산이 개별 주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종목형 상품 1062건 발행, 현재까지 상환된 1001건 중 112건 손실 상환. 2015년부터 키움증권에서 판매된 종목형 ELS 중 가장 손실률이 높았던 상품은 2021년 8월 발행된 키움증권 제1662회 ELS로 마이너스 74.7%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자산 중 카카오 보통주가 3년간 마이너스 74.7% 하락하여 그만큼 ELS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종목형 ELS는 지수형 ELS보다 원금 손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는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안내문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간이 투자 설명서에 따릅니다. 수익률은 상환 조건 등 충족 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에 불과하며 발행회사가 상환 조건이나 수익률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상환 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 상환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 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 상환 시 최대 손실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